이주어건의 원장이고요. 오늘 예비 중3이라는 말 단어를 마지막으로 쓸 거고요. 예비 고1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불러드리려고요. 예비 고1 학부모님들 모시고 입시 정책 바뀐 내용도 있고 해서 간담회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금 예비 고1 학부모님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예비 고1이라고 부르는 학년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보다 한 학년 위.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 고등부에서 수업이 개강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먼저 왜 예비 고1 학부모님이라고 이 명명을 제가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입시가 아시겠지만은 3년 갖고 쇼부가 안 나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중3 때 그냥 거의 다 끝나고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중3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전제하에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 예비 고1 학부모님들한테는 3개월 동안에 지금 굉장히 빡센 그런 인텐시브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 12월 1, 2, 3월 초까지 이 3개월이 정말 너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다라고 얘기를 너무 강조하지만 아시다시피 1년과 그리고 3개월은 비교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서를 언제 쓰는지 아시죠? 수시 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전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8월에 이렇게 쓰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중3 때 입시가 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아이들 실력 향상이 된 상태에서 올려보내야 된다는 말씀에서 예비 고1이라고 좀 명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타 지역에서는 다 예비 고1 프로그램 무조건 중3부터 시작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28일이죠. 엊그저께, 바로 그저께 이제 발표가 좀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정시 발표, 정시가 확대가 된다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시 확대가 됐고 또 생기부의 기재사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시 확대는 또 서부학군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에 입각한 분석을 해야지 뭐 남의 동네라든가 자사고 얘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생기부 기재사항이 바뀐 것은 우리 자녀들한테 뭐 이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혹은 또 먼 얘기지만은 혹시라도 만약에 얘네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좀 다 하고 입시를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인물에도 있지만은요, 지금 바뀐 내용은 우리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사실은. 지금 엊그저께 발표한 내용은 해당 사항이 정시 확대는 조금 적용이 되고요. 생기부 기재 사항은 적용이 안 됩니다. 요 밑에 학년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시가 수능 위주의 전형 확대가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40%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16개 대학이 선택이 됐냐면요. 저 학교들이 그러니까 건대 뭐 숙대 해가지고 16개 대학이 지정이 됐어요. 뭐냐면 정시 확대는 올해 처음으로 계속 권고를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대학한테 압력을 줬죠. 정부가 정시 확대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가 29% 언저리에 있었던 학교 16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 학교들이 야 이제 좀 빨리 올리라니까 몇 번 말하냐 이제 이렇게 돼서 이번에 정시 확대 4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된 것이죠. 현재 대학은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로 정시를 확대를 해서 이미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16개 대학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학교는 정시를 그럼 조금 뽑냐면 그게 아니라 이미 확대가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시가 40, 정시가 60, 수시가 40, 죄송합니다. 수시가 60이죠. 수시가 60, 정시가 40% 이렇게 이제 뽑게 됐어요. 이건 적용이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고1부터 권고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고1부터. 좀 반칙이죠. 애들 입학 전에 얘기했었어야지. 지금 들어가고 나서 고등학교에 다 선택이 굉장히 다르고 결이 완전히 다른데 아무튼 뭐 지금 저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시가 60이고 정시가 40이냐면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아니죠. 수시가 60이 아니라 55 정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에서는 실제로 합격을 못하고 조건이 다 만족이 되지 않아서 정시로 이월되는 그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5% 정도라고 추산을 했을 때 수시는 현재 55%, 정시는 45%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재수생한테 유리하죠. 재수생. 또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예, 강남권 자사고 학생들한테 매우 유리한 조건이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기재사항도 조금 중요해요. 생기부 기재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이미 한번 대거 수정이 됐어요. 글자 수도 축소가 됐고, 뭐 진로 희망 사유 뺀다. 그 다음에 뭐 수상 실적도 무조건 막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 하나만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많이 수정이 됐는 상태인데 그걸 더 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었던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건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뭐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들 때문에 28일 날 이제 발표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공정해야 합니다로 시작하는 그 발표문에서는 시작을 그렇게 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바뀌었냐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바뀐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교과 활동은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교과 활동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교과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생기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머님들. 생기부가 있으면은 그 옆에 이제 내신 등급이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애가 막 2, 3, 1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 과목의 오른쪽에는 교과세부 특기 사항이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세부 특기 사항에 대한 글자 수가 과목당 1년에 500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국어는 국어 선생님, 영어는 영어 선생님 이렇게 써주시는데 그 써주시는 내용의 가장 근본이 뭔가요?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로 뭔가 이렇게 잘 어필이 안 됐다 그러면 발표,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의 어떤 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과목당 500자인데 그것은 수정사항이 없어요. 다만 뭐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뭐 이런 것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의견도 변형 없고요. 또 자율활동 500자 변형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리 활동은 역시 500자는 똑같은데 자율동아리의 내용은 기입이 안 되게 이렇게 좀 기재가 됐죠. 그리고 봉사활동이 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자리하시면 되고요. 봉사활동이 기재가 안 돼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대입에서 미반영입니다. 예, 그리고 수상 경력이 안 들어가죠. 수상 경력이, 그렇죠? 수상 경력은 그러니까 딱 왜 뺐는지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커다란 사건 때문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하면서 교육은 공정해야 되고 딱히 답은 없지만 정시가 뭐 묘약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정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뺐습니다. 그리고 되게 의아했던 건요, 독서 활동이에요. 독서 활동 왜 빠졌지? 예측은 사실은 독서 활동은 빠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빠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죠. 독서 활동이 정말 빠질까? 서울대가 얼마나 독서를 좋아하는데? 자소서 4번 항목은 독서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는데? 당연히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는 아마도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에 독서 캠프 같은 걸 미친 듯이 프로그램으로 넣어야만 할 겁니다. 그걸 잘하는 학교가 나와야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재를 보시면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제 봉사 같은 거 안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상 경력 이제 안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독서 활동도 안 들어간다 그러지만 책을 안 읽혀도 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입시의 맥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서 유불리와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정보였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해가 될수록 좀 마음이 약간 무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진짜 막 중학교 1학년 입학했다 그랬는데 벌써 이제 고등학교 가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대학교 가는 것은 더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시 확대가 서부학군에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지? 정말로 고3이 됐을 때? 지금은 뭐 정시 확대라 그러니까 엄청 그게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고 정시로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일단은 영향력이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퇴생이 늘 거예요. 내신에 대한 이 생기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도 최저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3 때는 그냥 싹 다 조퇴해버리고 그냥 파이널 코스에 넣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서부학군에서 주변 지인분들 자녀들 중에 대학을 애가 괜찮은 데 갔어요. 근데 재수를 안 시켰대요. 근데 걔가 정시로 간 애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정시로 간 애들은 다 재수생입니다. 지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서울의대도 보냈대, 뭐 어디도 보냈대. 걔네들은 정시로는 그 대학을 못 갔어요. 정시로 트라이얼을 했으면 그 대학을 현역으로는 가기는 거의 어렵죠. 그 대학을 간다라는 건.
서부학군에서 현실적으로 원하는 대학 15개 대학, 상위 15개 대학을 보낸다고 했을 때에는 재수 안 시킬 거면 무조건 수시로 보내셔야 돼요. 그럼 수시에 어떤 전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과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근데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좀 있으셔서 잘 알겠거니가 아니라 그냥 강사답게 조금 풀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수시가 끝나죠. 그리고 나서 6개 원서를 요한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수능 봐서 수능 점수 띠띠띠 해갖고 가군, 나군, 다군에 쓰는 정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해가 확실하게 가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수능에 전 과목이 다 들어가죠. 어느 과목 안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가 아니라 국수형 탐구 과목 또는 뭐 외국어 선택하는 애들까지 해서 일단 전 과목의 시험을 다 봐야 되고 백분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백분위 평가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너무나 우수해서 국어도 90점, 영어도 90점, 수학도 90점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는 수준이 국수형이 다 똑같은 애인가요? 수학을 겁나 잘하는 애인 거지, 얘는. 그쵸? 왜냐면 수학 90점 받긴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백분위로 환산해 보면 그 시험지에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게 다 Z점수 들어가서 수학 점수는 90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98로 찍힐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백분위예요. 그래서 그냥 원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보실 게 아니라 성적표 나중에 보시면 백분위 점수를 보세요. 퍼센테이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 얘가 만약에 98%다 그러면 상위 2%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분위 점수와 원점수를 구별하셔야 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백분위 점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수를 보시고 일단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저는 정시 얘기 별로 안 하려고요. 오늘은.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방만 딱 얘기할게요. 정시 말씀을 그냥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수시로 보내야 되고요. 논술로 간 애는 보셨나요? 보셨나요? 드물인데. 한 명 봤어요. 한 명. 예. 아 그러시군요. 아 맞다. 예. 논술로 가는 경우 정말 드물고 어머님의 각고의 노력이 있으셨습니다. 대단한 어머님이신 거예요.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선택하시려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데이터 수집하셔갖고 판단하셔야 될 텐데, 어디를 가도 종합하고 교과에서 자유로운 학교 하나도 없으세요. 사실은. 현역으로 보내실 거면. 그래서 종합교과를 보도록 할 겁니다. 종합은 말 그대로 종합평가죠.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 서류가 생기부가 20 몇 장이 있다 이러면은 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딱 스카이캐슬 생각하시면 돼요. 자소서 1번 뭐 이러잖아요, 대사에서. 그리고 뭐 보고서가 어떻고 독서 클럽을 하고 막 그 캐슬 주민들이 막 이러는 거 다 뭐 하는 겁니까? 이 생기부에 들어갈 다양한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생활기록부 당연히 보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그 안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써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다 완성이 되면 자소서 1번에다 쓸 내용들, 2번에다가 못 쓰지, 3번에다 못 쓸지를 생기부에 이게 증빙자료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컨설팅을 받으시면은 생기부에 이 몇십 장의 페이지에 현관펜이 쫙쫙 돼 있고 여기다 1번, 얘도 1번, 요거는 2번으로 쓰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는 기초적인 어떤 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증빙 자료들. 그래서 자소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평가 항목은 1조 1항은 내신이에요. 서류가 내신을 뒤집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뒤집어서 막 어느 학교는 뭐 4등급도 붙었다는데 거기 이쪽 학교 아니에요. 다른 쪽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뒤집었다라는 얘기는 그것도 변수가 왜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신이 엄청 중요하고요. 근데 내신이 단순하게 그냥 딱 중요하다가 아니라 내신에 상향곡선을 그렸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신이 상향곡선을 그렸는지, 내신이 이렇게 수평으로 갔는지, 혹은 떨어졌다 그러면은 걔는 진짜 완전 뭐지?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선택 과목에서 인원수가 축소가 돼서 등급이 떨어진 거 그런 건 다 거기 기재가 나옵니다.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해가 가시죠? 이거 다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책도 막 읽히고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거죠. 교과는 어떤가요? 교과는 합불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완전 명료해요. 다만 이제 큰 복병이 하나는 있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는요, 서류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내신만 봐요. 내신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수평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신을 점수로 때려서 계산기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선, 전년도, 전전년도에 그 대학의 그 학과의 학생부 교과의
평균적으로 합격한 내신 점수라는 건 다 그대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근데 여기서 관건이 뭐냐? 대학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대학은 진짜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대학이야. 그 스카이하고 이 서성한이랑 중경외시가 결이 이렇게 딱 다르면서 자기 학교만의 이 전략을 기가 막히게 세우는 거예요. 전형도 내가 가군으로 갈지 나군으로 갈지 면접을 수능 전에 볼지 후에 볼지를 장난 아니게 다 노선을 짜요. 논술 일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학교랑 경쟁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가 오전 11시라고 우린 2시에 봐야지. 둘 중에 선택하게끔. 동선 안 나오게끔. 그래서 한간에는 논술고사 볼 때 지하철 몇 호선을 어떤 식으로 갈아타면 제 시간에 올 수 있는지 막 이런 거 비하인드 스토리로 서로 공유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대학은 그렇게 엄청나게 가로로 세로로 시실 날줄을 다 섞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얼마나 유치할지가 엄청나게 큰 관심이 있는데 대학이 어떻게 내신만 보겠어요. 강원도 삼척고등학교에 있는 1등급과 대성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1등급이 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도 아는데 왜 대학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꼭 가져오라는 것이 하나 있죠. 수능을 보고 나서 최저 등급을 맞춰갖고 와.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각 대학의 상황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 고대 같은 경우는 학종인데도 최저가 들어가요. 이제 스카이 같은 경우는 학종인데도 뭐 이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거기다가 최저도 갖고 와. 이건데 3합 6이죠.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 탐구 2과목까지 선택해서 이 네 가지 과목 중에 자신 있는 과목 3개를 선택하고 합이 6등급을 맞춰주면 이거 다 됐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걸음망으로 또 뽑아줄게 이거예요. 근데 서부학군에서 예를 들면 동명여고에서 전교 1등이에요. 명지고에서 전교 뭐 1, 2등 해요. 걔가 3합 6을 다 맞추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아요. 가제올 은평 말을 할 것도 없고 그냥 거리가 먼 거예요. 선생님 저 모의고사 고1, 고2 때 뭐 저 무조건 112 나왔는데요. 그걸 바라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모의고사와 3학년의 이 학평은 굉장히 다릅니다. 결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심지어 성적표 안에는 그동안 없었던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하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2등급 3개의 성적표를 가져야만 입학이 될 수 있는 강대 형 누나들이 짝 깔려 있고 더군다나 연대 고대에 다니던 반수생들이 갑자기 들어와갖고 2학년에 성적표로 훅 들어옵니다. 걔네가 얘 밑으로 들어오진 않고요.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의대 가려고, 서울대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1, 2학년 때 모의고사의 점수는 안심을 하거나 안위를 느낄 만한 데이터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3합 6, 뭐 2합 7, 2합 6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은 최저 등급의 기준을 가지고 오면 합격시켜 줄게요. 내신만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꽤나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못 맞춘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니면 아예 모르던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내신이 미쳐야 된대. 내신이 완전 그 속된 말로 막 개 좋아야 된대. 막 1등급 초반이어야 된대 그러는데 그런 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시내 소재대학의 여대 중에는 3.5등급이 붙은 사례들이 있어요. 문 닫고 들어간 거죠. 3.7. 그러나 최저를 맞췄다는 전제하에. 왜냐면 내신이 2나 1인데도 최저 못 맞춘 애들이 훨씬 많은데요. 전략이 아예 없었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험으로 한 2개를 딱 걸어놔야 돼요.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 그래서 이 2가지를 반드시 꼭 컨선을 하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논술 얘기는 안 할게요. 해당 사항 거의 없고요. 자, 그리고 정시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에요. 14년이 아니라 2024년에 대입 변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게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2024년도 대입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와 수능, 정시죠. 그렇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신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따야 잘 따나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15개 대학을 만약에 예일 가서 대성 가서 숭실 가서 충안 가서 보낼라 그러면 내신의 앞자리가 몇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는 9등급이에요. 몇 정도 나오면은 15개 대학을 합격하나요? 2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최소. 3으로 시작하면 못 가요. 15개 대학은 아예 못 갑니다. 만약에 4로 시작하는데 뒤집어 엎었다 그거는 우리 이쪽 지역의 내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학교의 내신이니까 그게 거기 데이터에 막 들어가 있는 거고 전형도 그쪽 전형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신이 완전 좋아야 되는 거,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작하자마자 일을 탁 맞아주면 참 좋지만은 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들을 과목마다 좀 짜줘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교과 때문에 수능 점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 과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유리한 과목들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건 지금 선택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택을 하실 건데 못하던 애가 갑자기 짠 하고 막 뭐 입 신들린 애처럼 갑자기 막 잘 풀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시험지 어디서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효자 과목이 되게 필요하세요. 저는 절대평가가 된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어학원 원장이기도 하지만은 영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선행을 할 수가 있죠? 문법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 새로운 문법 없습니다. 중등부 때 다 끝나요, 문법이라는 거는. 그리고 어휘집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탑재가 돼서 마스터가 되고 그래서 중3 어머님들한테 지금 예비고1 어머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3 때 끝내야 될 게 있어요. 단계별로. 그걸 끝내고 좀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시면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많이 들으셨어요? 수학하고 국어예요.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수능 얘기고 내신은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시 확대 30에서 40%.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을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압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따르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압력을 하는 거고. 하지만 대학에서는 학생을 뽑는 선발권은 국가가 갖고 있지 않아요. 대학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우린 정시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거야라고 이미 언지를 좀 줬어요. 면접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학교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교과를 많이 뽑을 거예요.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더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이 수시를 줄여야 되잖아요. 퍼센테이지를. 그럼 수시를 뭘 줄일 거냐면 일단 논술을 먼저 있는 학교는 줄이겠죠. 그리고 종합이 좀 줄겠죠. 그러면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영역을 조금 키울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보통 얘기하고 있는 예견치들입니다. 발표가 날 거예요, 이제 조금씩. 학생부 종합은 감소가 되고요. 논술 폐지가 되고요. 면접 증가합니다. 그리고 학교별 자율 활동들이 변화가 되겠죠. 상설 동아리 확대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자사고를 보내신 학부모님도 계세요. 여기 첫째 자녀를. 근데 자사고와 인근에 있는 우리 일반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뭐 학업 분위기도 차이가 있고요. 내신 따는 것도 분위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서류적으로 가장 큰 분위기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창체 활동이에요.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동봉진 이 네 가지 활동사항이 아까 앞에서 보시면 기재사항이 뭐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 뺀다고 하더라도 뭐 교내 봉사활동의 기재사항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들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복붙이에요. 복붙.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동명여고 수업을 좀 하다 왔는데 학생이 학교에서 자율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애들 보고 써서 리로스쿨에 올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샘플을 어머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3개를 주셨나 봐요. 자율활동 동명여고 이제 한복 입고 애들 예절 교육하고 막 이러거든요. 1박 2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쓸래 뭘 쓸래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샘플이 3개가 있으니까 애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개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걸 써요. 그래서 그거를 기재에 올라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9년 몇 월 며칠 예절 학교의 수업에 참여함 끝. 뭐지? 이게 그럴 거면 뭐하러 써요? 그게 궁금할까요, 대학이?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절 수업이든 뭐 진로활동 참여든 아니면 초청 연사가 와서 연설회를 참여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그 활동을 통해서 얘만이 느낀 게 있다라는 거죠. 얘가 알게 된 거. 얘가 새롭게 알게 된 거, 느끼게 된 거.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자기가 이걸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관련된 서적을 봤을 수도 있고요.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보고서를 간단하게 하나 써서 담당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방향성이라는 내용까지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걔가 그걸 썼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걸 쓴 거는 지금 얘기 들어보시니까 이거 어떠세요? 이거를 선생님이 알 리가 없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한테 써서 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이렇게 써주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샘플 케이스 3개를 주신 선생님 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케바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주인공이 이걸 왜 써서 내라고 하는 건지 뭘 써서 내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애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있는 샘플 케이스에 저는 이거 할래요. 너는 이거. 막 이러면서 이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생기부가 자율활동이 그냥 동명여고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냥 다 복붙인 거죠. 많아봤자 3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이대부고, 뭐 이화여고, 예일여고, 대성고, 중앙고는 달라요.
모든 아이들의 자동봉진의 내용이 그 아이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육이 정시를 확대를 하고 학종을 줄이자는 거는 자사고 또 폐지로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차별을 좀 두지 않게 공정하게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재수도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안 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독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학교별 자율활동이나 이런 진로활동 내용에 당연히 독서 탐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정상이고 없다고 하더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좀 하셔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없지만 상설동아리. 자율동아리가 없으니까 자율동아리 없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없어졌으면 어디다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될지에 플러스 요인이 생겨야 되잖아요. 뭐가 없어졌으면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설동아리가 정말 활발한 학교는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율동아리, 상설동아리가 제일 잘 돼 있는 고등학교가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여기 보낼 수 있는 학교 중에. 네. 누가 보면 인강 찍는 줄 알아요. 아무 대답도 없으셔서. 네, 예일여고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명지도 괜찮고요. 대성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좀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일여고는 이공계 쪽에는 뭐 나이팅게일이나 조명이라는 좀 유명 동아리가 있어요. 이미 대학들에서도 인지가 될 정도로 조명이라는 동아리는 일단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서울 의대를 2년 연속 배출했죠. 그 동아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은 조금 고등학교 선택 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좀 만들어서 이제 드렸는데 이건 올해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이걸 좀 참고하십사 해서 저희가 이제 퍼실학원하고 같이 연합해서 요 책자를 이번에 좀 만들었어요. 한 1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자, 이주아호 학원에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제가 예비고1 학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예비고1이다라는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예비고1 학부모네요. 저희 아이도 이제 중3 올라가니까요. 서부학군의 대입 전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전형의 공통점은 내신 관리죠. 내신, 잔학기나 내신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도 내신 기간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예일여고 직보예요. 수요일도 직보고 그럼 이제 그 준비하느라고 아마 주말을 다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바로 지금 요 시점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2학년에 올라가는 요 시점 지금이 언젠가요? 기말고사 기간이죠.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에 뭘 해야 되는지 아까 칠판 가득 애들한테 막 다 설명해 주고 왔어요. 기말 끝나고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바로 예일여고는 생기부서 여자 세트 이러는데 동명 애들은 기말 끝나고 뭐 할 거야? 롯데월드! 홍대 마라탕! 예명하네 진짜 여기서 아유 꼬바로도 먹어라 진짜 이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 진짜 같은 시간에 동시간대에 지금 같은 학교에서 있는데 야 작작하고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새특 쓰는 시기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2주 동안 스터디 카페를 연장해도 될 판이야 지금. 방학 언제야? 18일이야. 방학이 27일이에요 동명여고. 시험 언제 끝나? 18일이야. 딱 일주일 남았네. 주말 빼고. 넌 그때 미쳐 있어야 돼. 밤에. 보고서 쓰고 독서 다 정리하고 선생님한테 이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새특 쓸 때? 이빨 10개를 보여야 돼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빨 10개. 항복을 표현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나는 당신한테 항복했다. 나를 한 번만 좀 봐달라. 제가 이거를 쓴 것을 선생님이 당연하게 써주시는 건 아니나 그러나 참고해 주시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겠다. 이런 아이가 이런 걸 딱 장착한 채로 이빨 10개를 보이면서 자기가 쓴 걸 이렇게 탁 줘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만 하는 시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다른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기말고사 끝난 바로 직후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시즌이에요. 핫 시즌. 밤을 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거 하느라고 학원을 다 빠져요. 그래도 된다고 해요. 보강 다 해줄 테니까 해라 일단은. 그리고 최저 맞춰야 되니까 수능 관리. 그렇죠? 입시를 이렇게 치러보니까요. 학교 분위기가 고3까지 치러보니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더만요. 듣던 거랑은 정말 큰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또 교과전형이라는 게 현역이 갈 때에는 내신이 언제까지 들어가나요?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요. 현역이 갈 때는. 근데 재수생이 만약에 수시로 재수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만들어진 서류지만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애는 최저 맞춰서 재수해야지 어쩌겠어요. 또 지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학교를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반수를 할 수도 있고. 그때 걔가 재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생기부의 내용에 당연히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지금 현장은 어떠냐면요. 공부를 안 해요. 일단 3학년 1학기가 딱 되고 나서 끝나면 애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나 가까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뚝떨인 거죠. 이빨 10개 보여줬던 애가 갑자기 쌩까고 무단지각 막 하고 막 조퇴하고 막 유튜브 보고 막 수업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런 분위기 안에서 누군가는 최저를 맞추려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최저를 못 맞추면 다 이제 이게 다 완전히 파토가 날 판인데 분위기가 막 제 유튜브 보고 있고 막 수업 안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제 상상 초월해요. 상상 초월. 안 그런 학교가 있어요. 안 그런 학교가 있고 내신이 유리한 학교일수록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내신이 유리한 학교일수록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신이 쉬우니까 내신이 유리한 걸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리한 뒷면에는 빛과 그림자처럼 불리한 면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최저 맞추는 게 왜 어려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수시를 다 쓰고 했더니 분위기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2학기 돼서는 조퇴를 두두두두두두두 다 조퇴를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조퇴를 그냥 1, 2교시하고 바로 빼와갖고 파이널 학원반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재수생 있는 반에다가. 최저를 지금 맞추고 못 맞추는 거 너 재수는 없다. 네가 재수를 하더라도 정시로 가고 차라리 지금 조퇴하고 반수반처럼 이렇게 재수생 있는 이 탐구 과목하고 딱 국어랑 영어랑 뭐 이런 과목들을 파이널 코스에서 이제 팍 하는 거죠. 분위기를 좀 익혀라.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학은 학생들의 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이런 것들을 다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원서 쓰실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먼 얘기 같으시죠? 엄청 빨라요. 그 아이들 큰 거 보면은 되게 우리가 많이 늙은 거잖아요. 그쵸? 걔 큰 거 보면 나는 되게 여전히 안 늙은 것 같지만 아이의 키는 점점 막 엄마 아빠를 따라오고 있는데 시간은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원서 쓸 때는 상향과 자기 수준에 맞는 학교와 그 다음에 안정권 하향 이렇게 좀 던져야겠죠. 그쵸?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입시 시장 쪽에서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는 뭐냐면 하나만 걸려라죠. 하나만 걸리면 되지. 우리가 뭐 3개 붙었다고 3개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걸려라. 그럼 잘 보낸 거. 다 떨어지고 하나 붙은 게 최고 아닌가요, 사실은? 근데 안정적으로 보면 이런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반드시 안정권 대학을 쓰셔야 되겠죠. 이게 진짜 사람이 정말 완전히 뭐 정말 망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탈락하는 이게 한 번에 빡이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불합격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떠가지고 약간 멘붕 오고 이런 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다다닥 받게 되는데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쓰셔야 돼요. 교과에서 종합 전형. 특히 추천. 그러니까 추천은 이제 학교장 추천 아시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라 그러면 서울대 직윤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남의 집 얘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추천 전형은 예를 들어서 뭐 인하대도 추천 전형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동국대, 건대 다 당연히 추천 전형이 있어요.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쪽이 왜냐하면 경쟁력이 조금 더 전형 자체가 좀 달리 독립돼 있다 보니까 합격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과를 꼭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점 몇 등급이어도 문 닫고 들어간 애가 있는데 이유는 최저를 맞추는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쏠쏠한 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목표대학에서는 이제 종합하고 교과를 하나씩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 원서가 하나, 둘, 셋, 넷, 5장, 6장 이렇게 되는 거죠. 종합으로 위로 던져서 2개를 쓰시는 거죠.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게 정시나 이런 걸로 가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윗레벨의 대학을 지원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재원생, 재수생이 아니라 현역에서 갈 수 있는 높이 던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서부학군에서 이거밖에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 정시로 맞짱을 뜰 거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저 맞추려고 애를 조퇴를 그냥 두두두두 시키는 그런 과감한 어머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 심지어 뭐 입시 전문가 자녀분은 정시로 아예 고3 올라갈 때부터 설정을 딱 정해놓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다 쌩까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공부하지 마. 그냥 학원 가 바로. 이런 설정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확대 때문에 자퇴생이 늘 거예요. 엄청 늘 거예요. 그러니까 파행이죠. 자퇴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입시가 지금 이렇게 빨리 결정해야 되는 약간 이 전형이 돼버린 거죠. 옛날에는 전형을 고2 때 선택하셨다면 지금은 고1 말에 선택을 하셔야만 할 거예요. 그게 고1 말이면 뭐 얼마 안 남았죠, 사실은. 그렇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부학군 고등학교 생활의 현실은요. 다 바쁘죠, 뭐. 다 바쁘고 뭐 자기 딴에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근데 일단 특목고 같은 경우는 내신 5등급이 수능이 1등급인데 일반고는 내신 1등급이 수능의 3등급. 이거 감이 오세요? 저는 너무너무 와요. 제가 예일여고를 담당을 하고 과년에는 이제 대성고도 자유고일 때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내신 담당을. 근데 내신에 이렇게 올인을 하다 보니까 내신을 막 이렇게 한 5주차, 4주차 하게 되면은 모의고사 시즌하고 이렇게 겹쳐요. 그럼 맞다, 오늘 모의고사였지. 이제 이렇게 되다가 모의고사 보고 와서 성적을 다 저희가 싹 다 조사를 하는데 지난번 중간고사 때 3등급이었던 애, 4등급이었던 애, 4등급까지는 좀 그렇고 3등급인 애들이 영어 모의고사가 100점인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90점 이상도 있지만 100점도 있고 막 90점 이상은 되게 많고 2등급 이상은 수두룩 빡빡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모의고사 점수가 내신보다 더 좋은 애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뭐 은평고, 가제울고 뭐 이런 애들은 보면은 내신이 막 되게 좋아가지고 엄청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다 등급 다 까보면은 뭐 국어도 난리 났고 막 수학도 뭐 3이고 제가 제대로 안 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뭐 잤어요. 뭐 이렇게 헛소리 하고 앉았고 막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옆에 분위기가 잤으니까 지도 잤겠죠 뭐. 약간 그런 분위기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활동이 너무 좀 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언급했던 고등학교들. 그리고 얘네가 지금 최저를 왜 맞추기가 어렵냐면 아까 그 분위기도 있지만은 내신의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게 자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범위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문제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가 확대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자사고라든가 아니면 특목고라든가 강남 특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뭘 열심히 하실 거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수능하고 거의 비슷한 출제 코드와 이런 스타일로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 좋은 학교라고 인정을 받죠. 그렇죠? 애들이 모의고사는 3, 6, 9, 11월에 1년에 4번밖에 안 보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건 학종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교과도 있고 학종도 있으니까. 그런데 좋은 고등학교가 수능은 수능이고 내신은 우리 스타일대로 낼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의 모든 입시를 다 책임져야 될 때 수능과 근접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 된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하는 학교가 있지만 전혀 지금 달나라 문제 내는 학교가 있어요. 막 시험 문제인데 영어인데 오탄하고 앉았고 부분 점수 절대로 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주고 있고 줘도 되는데 안 주기도 하고 막 이런 난리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동명한테. 야, 난 니네가 너무너무 걱정이야. 미쳐버리겠어. 1교시가 9시에 예일여고 수업을 하고 2교시 11시에 지금 동명을 하고 그리고 막 끝내갖고 뛰어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어쩌면 이러냐? 범위가 너무 좁아서 지금 할 것도 없어 죽겠는데 지문 2개 하는데 왜 자고 앉았어, 지금. 지금 방금 선생님 지문 8개 하고 왔어. 아무도 안 자. 그 무시하거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왜 달라? 지금 여기서 여기 걸어오는데 2분도 안 걸렸어. 나 저 교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왜 그렇게 다르고 왜 몰라? 정신 차려, 지금. 너네 너무 걱정이야. 너 내신 지금 1등급이라고 막 이렇게 까불고 막 이러는데 너 지금 수능 몇 등급이야? 이것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학교만 그러냐면 숭실, 충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대성 외에는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재수생 영향력을 인지를 못합니다. 아까 성적표 말씀을 드렸죠. 그 간담회 때마다 등장하는 저희 조카가 있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귀신 같아. 계속 얘기하니까. 그 아이는 이제 특목고를 졸업했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온 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아주 쌈박하게 깔끔하게 재수를 1년 내내 강대에서 했어요. 강남대성. 강남대성에서 이제 재수를 쭉 하고 외대를 갔어요. 만족을 못 하겠죠.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고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외대를 반 학기 정도를 다니다가 한 학기를 참 못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수를 3수를 했네요. 연대 경영을 갔어요. 잘 됐다. 이제 연애도 좀 하고 예뻐지자 우리.
막 이렇게 매숙모로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몰래 또 사수를 했네. 징글징글하다. 등록금만 몇 번 남겨 도대체. 그래서 결국 지금 서울대 농경제학과에 입학을 해서 1년을 다녔어요. 얘가 하는 말은 삼촌 승모 저는 그냥 뭐 수능 지금 보면 발가락으로 풀겠어요. 훤한 거예요. 문과지만 수학도 만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할지도 알고 뭐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코드로 나올지가 이미 강대에서만 3년을 묵은 거예요. 지금 강남 대성학원에서만 메이저 강사들 그 트레이닝 그 경쟁률 거기서 시험 계속 보고 한 거를 하다 보니까 준 강사급 정도가 됐죠. 못하는 애였으면 감을 못 잡았겠지만 전 과목 중에 틀린 과목의 개수가 5개 안짝이었어요. 계속 놀랍게도. 근데 정시가 그 정도로 빡센 거죠. 그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걔가 성적표마다 그냥 작년에도 들어와 있고 재작년에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거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신만이 아니라 반드시 입시 전략 꼭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막 자꾸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보니까 5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5학년 때부터는. 지금은 학기 제도가 어떠냐면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지필고사를 안 보죠. 지필고사를 안 보고 이제 뭐 단원평가 정도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되게 맑고 밝게 이렇게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막 체험학습 위주로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알토란지게 막 경주 막 체험학습 막 시키고 막 이런 엄마들 보면 또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못하면 약간 자괴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애들이 중1에 딱 올라가면 뭘 만나나요? 중1 때 학교에 뭐가 있어요? 네,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있죠. 꿈기깡. 꿈기깡을 겁나 또 막 발현한대. 그래서 꿈기깡을 익히느라고 엉뚱한 데가 있어요. 뭐 바리스타를 배우러 가지를 않나.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을 갔다 왔다 그러고 막 이 사은품을 엄청 받아왔어요. 그리고 망원시장은 왜 갔냐? 망원시장에서 무슨 꿈기깡을 찾지? 난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망원시장도 갔다 오고 뭐 갔다가 할 거 없어서 그냥 투썸 플레이스에서 게임하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모였다가 비 오는 날. 그래서 대박이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좋은 의도예요. 되게 훌륭하죠.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뭐 평가하고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저는 정해지면 저한테 유리한 것만 딱 목표로 정해갖고 전 그거대로 프로그램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런 어떤 언론의 매체라든가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휘둘리신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애들이 공부를 안 하네요. 그리고 1학년 때 자유학년제가 이제 완전 대거 도입이 되고 2학년에 와서 겨우 내신이라는 걸 처음 보는데 그 내신은 뭐예요? 그 중학교의 그냥 내신이에요. 그 작은 모집단에 그 지역에 있는 그 학교만의 시험입니다. 그걸 잘 봤다 못 봤다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은평구, 서대문구, 서부학군에 있는 중학교 제가 수준 다 아는데 분석하고 말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너무 그 온도차가 너무 커요. 고등학교 때 진행하는 거랑도 크고 강 건너 동네하고도 너무 차이가 있고 수행평가도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이제 2학년 때 시험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더니 원하시던 점수가 아니면 그제서야 학원에 이제 보내시거나 빡세게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초5 때부터 빡세게 시키죠, 사실은. 그러니까 학원 자유학년제가 되니까 더 공부를 많이 시키시는 것 같고 진짜 죽도록 공부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기본적으로 만약에 영어만 기준으로 하면 문법은 다 돌렸어야 돼요. 문법이 뭐 마스터라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은 기초 단계, 기본 단계가 2-3바퀴는 돌았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빈틈이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중3이 되면 근데 중3도 이제 다 같은 중3은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좀 부족한 중3도 있고 넘치는 애도 있고 좀 괜찮은 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중학교 과정의 문법을 일단 마스터를 시켜야 돼요. 반드시. 그거를 되게 깔끔하고 꼼꼼하게 이제 시키고 그리고 좀 잘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고등학생이라는 전제하에 교재도 그렇게 모의고사 훈련도 그리고 모의고사 푸는 방법도 독해도 주제 찾아내는 내용도 단어의 수준도 올라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주학원의 중3 프로그램 즉 예비고1 프로그램은요. 교재가 다 수능 교재예요. 지금. 근데 기초반은 수능 교재를 안 꽂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학원이 막 너무 선행 막 나가고 애는 지금 선행할 준비가 언제 있고 악행만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선행 준비만 계속해가지고 올라간다고 다 따라가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초 영문법 내용이 들어가 있는 레벨도 있고 그렇지 않은 레벨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조건 수능 준비를 시켜요.
2학기가 되면 거의 100%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70분간 영어 모의고사 고1 모평을 마스터를 합니다. 레벨이 높은 애들은 고2 마스터까지. 이주아 어학원의 중등부 중학교 3학년 고1 단계는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모평의 마스터 단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어, 문법, 독해, 모의고사가 다 분석이 될 거예요. 그걸 시키고 예비고1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비고1의 레벨은 내년은 더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한다. 이게 제 미션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든 아니든 저는 그렇게 할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효작 과목을 하나 만드시는 게 매우 필요하겠죠. 사실은 뒤에 또 보이시겠지만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지금 이제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예비고1은 개강을 이미 했고,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미만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11월 18일에 한번 시험을 봤었어요. 재원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뭘 봤냐면 국수형을 다 봤어요. 그래서 1교시 국어 80분. 80분 대박이죠. 80분 앉아갖고 이거 본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2교시는 더 대박. 100분. 수학. 김간에서 김밥 한 조씩 먹이고 생수 하나 먹이고 20분 딱 쉬게 한 다음에 마지막 3교시 70분 영어. 영어가 제일 잘 나왔어요. 재원생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이투스 2016년 4월 모평을 봤습니다. 모집단이 있는 거고요. 수천 명의 그 데이터 분석이 있는 시험지인 거죠. 등급 컷도 정해져 있는 거고. 봤더니만 국수형의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너 1지망 어디 쓸 거야? 2지망 고등학교 어디 쓸 거야? 해서 그 각각 해당되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너의 내신이 몇 등급이 나올 거라는 걸 추산하는 성적표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근데 오차 범위가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방금 전에 한 분 또 상담하고 왔는데 전화로도 상담하고 대면에서도 상담했는데 정말 약간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50점이 나오고 막 40점이 나오고 막 국어는 막 처음 봤다 그러고 태어나서 막 처음 봤다 그러고 막 그래서 처음 볼 게 따로 있지 이거를 처음 보냐? 그냥 교육청 다운 딱 받으면 바로 출력해서 나오는 건데 한번 보고 나오지? 근데 아무튼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그 시험을. 수학은 막 48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 상담의 주요 골자가 영어 얘기를 안 하고 수학하고 도대체 어디 보내시는 거예요? 국어는 어떻게 시키셨어요? 영어는 지금 여기 보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를 가세요. 국어는 여기랑요. 수학은 여기랑요. 상담을 일단 가보세요, 어머니. 지금 당장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빡세게 좀 애를 맡겨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상담을 많이 다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과목 상담만 엄청나게 좀 했었습니다. 근데 느꼈던 건 뭐냐면 완전 다행이다. 지금 알아서. 5월 달에 알 뻔했잖아요. 5월 달에. 입학하고 나서 중간고사 성적 나오고 나서 5월 말에 알 뻔했다고요. 이럴 줄 몰랐다면서 막. 얘 수학학원에서 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얘가 나름 잘했는데 내가 신경을 썼거든요. 그거는 책도 많이 읽히고 막 했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나왔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예측하고 보내실 수 있어야만 하고요. 그거 모르시고 보내는 학부모 없으세요, 목동에는. 진짜로. 그러고 제가 지금 미만고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런 시험에 유형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당연히 예측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보내셔야 돼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우리 중3 코스, 예비고1 코스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2학기 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만고를 3번을 볼 거예요. 3번. 국수형을. 그래서 한 번 봐갖고 모르잖아요. 진짜로 처음 보는 시험인 거 맞잖아요, 애들이.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시험의 유형을 하고 되게 좋았던 건 아무도 졸지 않더라고요. 11월 18일 날. 지정자석 탁 하고 김밥도 개수대로 딱 채워갖고 했더니 다들 이렇게 되게 조용히 엄숙하게 성적표는 좀 달랐지만 이게와 졸지 않았다는 거에 큰 박수를. 이 암호와 같은 숫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한 입시, 중2 때까지 이렇게 겪었고 이제 중3 올려보내시잖아요. 중3 때 이제 빡세게 진짜 공부 진짜 죽어라고 해야 되는 단계가 중3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전략 짜셔야 되고. 근데 지금 공부 이렇게 시키시는데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모든 고등학교는 점수를 달고 다녀요. 대학에서 봤을 때. 고교 서열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 이번 달 초에 뉴스 방영이 이미 됐습니다. 서울시내
13개 대학이 선정이 됐었어요. 13개인가 14개인가. 교육부에서 이제 지정을 했고 감사 들어가겠다. 너네 고등학교 차별해서 애들 뽑았지? 그동안 전수조사 다 들어갔잖아요. 각 대학에 가서 데이터 다 분석하고 봤더니만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입학한 학생의 예를 들어 과학고는 막 5등급인데 일반고는 1점대 완전 초반이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서류에서 어떤 부분들이 뭐 이렇게 반영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28일에 발표가 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서를 나중에 6개 쓰실 때 진학사에 이제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고등학교라고 딱 쓰세요. 어머니께서. 예일여고, 충암고 이렇게 탁 이렇게 쳤더니 갑자기 여기서 띵 하고 숫자가 하나 떠오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점수입니다. 5점 만점이에요. 진학사에서 지정한. 5점 만점에서 5점은 어느 학교일까요? 하나고, 민사고, 전주상상고가 5점입니다. 대성고 당연히 5점 아니죠. 한가랑고가 무슨 5점이에요. 택도 없어요. 5라는 점수의 학교가 있고 예일여고는 몇 점이냐면 3.5점이에요. 대성고 3.5점입니다. 중앙고는 몇 점일까요? 어머니. 4점 정도. 이대부고, 이화여고 4점 정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신 따기 좋은 학교가 어디고 내신 따기 어려워서 안 보내고 거기 되면 너무 걱정일까 봐 일지망은 되게 후달린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점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이 다 알죠. 점수가 괜히 있는 게 제가 지어낸 점수가 아니라 5점 만점에 3.5라고 딱 떠오르더라고요. 등급이. 명지고 3점. 그리고 뭐 충암고, 숭실고 3점. 근데 이거를 만약에 7점, 10점 만점으로 한번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이건 갭차가 더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런 점수를 환산을 다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둥그려갖고 그 내신을 환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준편차도 보고 원점수 보고 백분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3.5가 제가 아까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예일여고와 대성 정도예요. 대성이 자사고가 풀렸지만 자사고에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학교에서 15개 대학을 갈 거면 우리 15개 대학 안 보낼 거면 뭐하러 학원 보내고 이 돈을 쓰고 지금 각 과목 지금 어머님들 한 달에 30만 원씩 피부과 가세요? 저 못 가는데? 따박따박 어떻게 한 달에 이거 가야? 1년에 한 번 가면 말까 이러지? 애들 앞으로 지금 수학여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다 썼는데 나중에 인서울을 못 간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5개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15개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3.5에 해당이 되는 예일여고 대성고 내신은 2.3에서 2.8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고3 때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이다 그러면은 명지고나 충암고나 숭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걔네는 2점대 후반이어도 어려워요. 15개 대학 가는 거는. 2점대 초반까지 올라와야 돼요. 전체 9등급 안에서. 그리고 4면은 이제 중간고다 그럼 3.2도 붙을 애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숫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에 2를 그려야 되는구나. 중간고를 가면 3을 그려도 되긴 한데 3.9는 안 되나 보다. 그럼 얘가 계속 3.9, 4.2 똥을 싸는데 이거 어떡하죠? 정시로 바꾸셔야죠. 그렇죠? 과감하게 조퇴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전략을 막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 내신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서류 챙기시는 거고 최저 과목 딱 2개나 3개 찍어가지고 그거 학원에서 계속 세팅해 주시고 이런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상담하시는 거 보면 그 학교는 어때요? 저 학교는 어때요?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시지만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집에 애는 어때요, 어머니? 이렇게 여쭤보면 걔는 어떤 상태? 걔 상태는 어때요, 어머니? 이렇게 상태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애 상태는 이제 좀 하려고 한대요. 이제 좀 정신을 차렸대요.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과거에 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비관적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태권도도 보내보셨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보셨고 어떤 학원도 이렇게 좀 보내보셨고 이주화도 보내보셨어요. 그 단어 탈락 문자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이 상태를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할 건지 아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발전을 시켜야겠지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아이 성향을 보고 그리고 각각의 고등학교의 특징을 보시고 이런 데 간담회에서 오셔서 이제 정보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장 이 바퀴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입에서 대학에서 애들을 어떻게 뽑고 있는지 그 전반적 지식과 우리 집 아이의 상태 파악과 그 다음에 각 고등학교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셔서 선택을 하는데 제일 비전략이 뭔가요? 숭실 쓰고 대성 쓰는 거죠. 1지망의 숭실, 2지망의 대성.
맥락이 없잖아요. 맥락이 없어요. 여기서 2개 쓰시는 거고 여기서 2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내신만 겁나 잘하고 아직 기본기가 너무 없어. 선행을 너무 많이 안 했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써요? 그쵸? 그런 애들은 이제 여기를 써야죠. 내신도 따고 상위권으로 가 추천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고 수상도 걔네들한테 가지도 않아요. 이런 데 가면. 수상이 물론 안 들어가지만 어찌됐건 간에 뭐 여러 가지 기회에 있어서 발표의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정시가 하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학교의 내신 스타일 자체가 범위도 많을 뿐더러 정시가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도 3학년 2학기의 전반적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학교가 예일하고 대성이에요. 다 물어봤어요. 야, 니네도 그러냐? 막 돌아다니냐 애들이? 책상 타고 막 돌아다닌다며 원숭이같이. 안 그런데요. 공부는 하냐? 뭐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앉아는 있어요 애들이. 막 이러고. 다른 애들 막 돌아다녀. 여기 막 돌아다니고 막 축구하고 뭐 난리 났어요. 무슨 체육고등학교인 줄 손실. 예, 충암고등학교 최고인 줄 알았어 진짜. 예, 이런 부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을 딱 보시고 그 다음부터 생기부 관리를 이제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책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아마 이거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건데 이 보시면 이제 목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일여고부터 대성고까지의 목차가 있고 순서는 뭐 큰 중요도 순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냥 한 학교의 샘플을 들어서 이용 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일여고의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지금 해시태그가 있죠. 여고고 과학중점고등학교다. 그래서 과중반이 몇 반이 있나요? 예일여고에 2반. 2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중점고등학교. 수학 거점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애들이 수학 수업을 들으러 이 예일여고에 오기도 해서 가끔 남자애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가끔이죠 뭐. 그리고 이중언어반이라는 건 사실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이과라고 이중언어반 못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고요. 과중반이 아니면 일단은 이중언어반에 들어가는 게 완전 좋은 게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고 이중언어반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에세이 써가지고 그걸로 선별하기도 하고 뭐 추첨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대단하진 않아요. 그 내용의 선별 기준이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분위기 일단 좋고 생기부 기재사항에서 어문 쪽에 대한 얘기도 많이 써주기도 하고요. 이과도 괜찮습니다. 들어가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2017-18년도에 서울대 의대를 연속으로 배출했다라는 거 아까 조명 동아리 말씀을 드렸죠. 이수진, 뭐 최민정 학생 이렇게 2학생이 나란히 그렇게 연이어서 갔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빡세죠 뭐. 학업 분위기 좋고 내신 경쟁 치열한 편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단 먼저 고등학교 선별하실 때 인원수를 꼭 보세요.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1학년 전체 인원수가 2019년 기준으로 324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1등급의 학생 수는 전교 1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3등 중에 지금 한 9, 10명은 저희 학원 애들이에요. 진짜로. 이 밑에 13등도 마찬가지고 문과 쪽에서의 전교권들은 거의 저희 학원에 다 있고 이번에도 예일여고 1학년에 만점이 영어 만점이 2학기 중간고사 때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이주학원이고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대상 다 이주학원 출신들입니다. 일단은 너무 자랑스러워서 한번 자랑해봤고요. 그리고 평균 점수를 보시면 70.3, 71.7, 59.3 뭐 이렇게 평균 점수 보고 계시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되죠. 그리고 2학년에 3학년에 선택 과목들에 대한 평균 점수를 또 보고 계십니다. 인원수 먼저 보시면 되고요. 5페이지 보시면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6명 2018년도에 연대, 뭐 고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서울대 입시는 2019년도는 3명 좀 저조했어요. 18년도에 많이 보냈죠. 6명. 그리고 8명, 3명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 이제 재수생도 있는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 인원수 보시고 실적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아까 28일 발표 난 것 때문에 상설 동아리. 아, 상설 동아리가 진짜 완전 끝내준다 그랬는데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자율 동아리 목록은 없애겠네요. 내년에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갈 땐 저희가 없앨 거고 해당사항 없으니까 자율 동아리 없어지니까 선배들이 추천하는 동아리 밑에 이거는 상설 동아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동아리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인문이면 예일타임즈 혹은 동행, IB, 그래서 어떤 영역인지가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
봉사, 자연, 공학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잘 돼 있는 선배들이 직접 현장에서 몇 년간 추천하고 있는 동아리고요. 많은 성적들과 뭐 실적들을 내고 있는 동아리들인 거죠.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활동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8페이지를 좀 보시면은요. 일반 과정의 단위수를 좀 보세요. 그래서 선행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학부님들께서 내신 그냥 무조건 빡세다가 아니라 단위수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일단 국수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1학년에 국어의 단위수가 4 보이시나요? 그쵸? 2학년 때도 4, 3학년 때도 4 변동이 없네요. 자, 수학은 4, 그리고 수학 1과 확통이 2학년 1학기에 들어가네요. 그쵸? 2019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2학기 때 수2하고 확통이 또 들어갑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단위수가 5단위 학기마다. 자, 그리고 영어로 들어가 보면 영어는 1학년 때 4단위가 되다가 2학년 때는 5단위예요. 이거 문이과 상관없습니다. 다 5단위입니다.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5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위수가 엄청 높죠.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1학년 내신보다 2학년 내신이 2배잖아요. 1학년 내신은 합산해봤자 20% 들어가는데 대입해서 2학년 내신은 40%. 3학년 1학기 내신은 또 40%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영어의 비중이 좀 크다는 거. 자,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가 일단 별표 하나를 좀 쳐주시면 좋겠고요. 선택과정. 생기부 뭐 서류 관리 잘해야 된다 어쩐다 너무 복잡한 얘기 많이 하는데 스카이캐슬에서 다루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선택 과목이에요. 방영 당시는 선택 과목에 대한 입시가 반영되지 않았던 해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부터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문이과 통합이라서 나눠지지 않아요. 2학년이 되면 문과 이과반이 따로 있냐면 따로 있지 않아요. 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일여고에 대한 오해가 이과학교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문과학교입니다. 문과가 훨씬 많고 문과 실적이 훨씬 많고요. 다만 과학 중점 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서울의대의 실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오버에스티메이트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어찌됐건 이런 부분인데 9페이지에서 선택 과목이 어떤 과목들이 열렸는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쪽에서는 진로에서 뭐 기하 열려 있고요. 기초, 탐구 2학년 선택. 그래서 저는 문과니까 일단은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기초 부분에서 영어는 진로가 영미문학 그리고 심화 영어 독해 이런 게 있네요. 단위가 기준 단위는 5인데 이제 2단위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너무 빡세요. 그러니까 반이 한 2반 열려요. 심화 영어랑 뭐 영미문학 이렇게 열리는데 역시 여기도 1, 2, 3, 4등까지 다 이주화 출신. 파악은 끝났어요. 어떤 식으로 내는지 이미 다 파악이 됐고 일단 공부를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또 이렇게 등급 맞아주고 오고 또 막판에 뭐 이렇게 영미 소설이라든가 추가적인 토플 교재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수학은 또 수학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선택 과정은 각 고등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선택 과목의 반들이 몇 반이 열리는지 왜냐면 내신이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은 12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영어 내신과 수학 내신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이건 학생들이 기재한 게 아니라 이주화 어학원과 퍼실 수학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퍼실 수학과 이 작업을 하게 될 때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원장 그리고 경영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반영해서 갑자기 급조한 데이터가 아니라 원래 하던 것들을 그대로 넣은 거고요. 요거는 좀 공공연하게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어서 TMI를 많이 넣지 않았어요. 일부러. 저희는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 점수 보시고요. 출제 경향 보시고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4페이지를 보시면 예일여고 재학생의 학교 생활의 팁 그래서 선배들이 좀 상태 좋은 선배 왔다 갔다 하는 애 말고 상태 좋은 선배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걔한테 이제 인터뷰를 딴 그런 내용이 한 학교의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제일 좀 상태가 좋은 예일여고의 케이스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이것과 명지고를 비교하실 수도 있고 이것과 대성고를 비교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저희 애는 남자인데 무슨 예일여고를 대학에서 남녀 따로 뽑진 않잖아요. 당연히 같이 뽑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정도의 어떤 수준을 지금 현장에서는 서부학군에서는 그나마 제일 많이 반영해주는 학교니까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활용도는 이렇게 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책보다는 재미가 없으시겠지만은 한 학교씩 도장 깨기라고 생각하시고 반복적으로 좀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 활용 팁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내용은
저희 이주학원의 중등부, 초중등부 전체 총괄하시는 우리 최희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희재 부장입니다. 앞서서 대입 전형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고 또 수능이 확대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유리하게 보셔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이 맞는지, 그에 따라서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건지,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바로 12월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목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2학년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너 어느 고등학교 가고 싶니? 밥 맛있는데? 매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남녀 공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오빠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목표가 일단 없고, 그리고 상위반 학생들보다 중하위반 학생들은 공부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신을 할 때 있어서 본문의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또는 문법을 어떤 부분들을 영작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지금 학생들의 태도이긴 한데, 흥미도 없고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다 하기 싫음. 지금 학생들이 이런 태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학습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고 목표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는 힘들다는 거죠. 수능 유형은요, 일단 지금 내신이랑 다르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외부 지문을 가져다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사실은 수능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기본을 다지는 용도이고 내신을 용도이고, 또 수능의 변형 문제들이 다 내신에도 고교 내신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지금 학생들 사실은 중학교 내신 문제는요, 난이도가 높은 서술형 문제는 없어요. 그냥 본문을 암기를 하고 문법을 연습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고등학교를 가면 좀 다른 문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행평가. 영작 에세이 작성 발표를 하는데 연습을 하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당연히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다 전달을 해드렸는데, 티인스 뉴스라고 하는 건데 마치 신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신문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기사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학생 스스로가 한다라는 생각은 다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누군가가 시켜서 해야 되는 거고, 학원의 시스템이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좀 고등학교를 준비하기 전에 기본기를 다질 때 이러한 연습들을 미리 시켜서 서술형이나 영작 에세이에 대한 연습을 시키고, 이제 중3이 되었으면 이런 연습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고등학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제 예비 중3 아니에요. 예비 고1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수능을 준비할 거고, 수능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 최소한 영어만큼은 최저 등급을 맞춰서 뭔가 준비된 자세로 고등학교 가자라는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반명도 다 바꿨습니다. 어머님들 이미 뭐 받아보셨겠지만 반명도 다 바꿨어요.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중하위권이랑 상위반의 각각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백지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의외로 문법 개념은 진짜 수도 없이 들어왔고 배워왔는데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부정사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써보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은 차이가 크죠. 그래서 백지 테스트를 문법의 첫 번째 시작으로 넣었고요. 이제 백지 테스트의 개념 이해를 하면 중3 고1의 핵심 문법, 반드시 해야 되는 문법을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고1 수능의 어법 문제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12월 학기, 뭐 3월 학기, 8월 학기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독해랑 듣기 역시
기초 독해 유형과 기초 듣기 유형을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중하위권의 목표는 고1 수능 듣기 만점 받기입니다. 듣기가 돼야 그 다음이 독해예요. 듣기가 돼야 그 다음 어느 정도 자신이 붙어서 독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기 만점 받기고, 수능 독해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파트 1은 주제 찾기, 요지, 주장 이렇게 기본적인 거고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이제 빈칸 추론 문제, 순서 배열 문제, 학생들이 이중 지문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무작정 문제 유형 연습하니까 다 한번 후루룩 이게 아니라 단계별로 일단 주제 찾는 것부터 해보자. 요지 찾는 것부터 해보자.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보다 조금 체계적이고,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딱 시작함과 동시에 나는 굉장히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느끼게끔 차곡차곡 채워놓는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위반은 조금 다르죠. 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백지 테스트는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단 지금 고1 수능 듣기 만점 두 번째 단계에 있는데, 좀 고1 독해, 고2 독해라고 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다양한 지문들을 볼 예정이에요. 단계별로. 그래서 고1이 아니라 고2 수능까지도 맛보자. 이게 상위반의 목표예요. 힘들겠죠? 우리 학생들이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일단 자신감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진행하기 전에 뭐 BJ반이던 탑반이던 수능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성적표도 어머님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안 해본 분야이고 안 해봤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그냥 막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함께 가보자. 학원에서도 도와줄 거고 엄마도 이 목표를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해보자. 같이 막 으쌰으쌰 하면 학생들이 금방 또 기운을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우리 애가 일단은 고1 듣기는 만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학원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집에서도 듣기 모의고사 하는 거 책 한번 조금 살펴주시고 과제했는지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머님들 이제 재원생 기준에서 드린 건데 같이 성적표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별로 저희가 성적표를 드렸고요. 이제 보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듣기 중에서도 이제 단문이 있고 장문이 있는데, 일단 듣기는 다 만점을 받는 게 기본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 상위반 학생들은 만점 또는 32점, 34점 이렇게 주로 맞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에서 좀 자신감이 붙으면 당연히 독해에서도 그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18번부터 45번까지 있고요.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의 차이는 뭐냐면, 빨간색은 진짜 매우 엄청 어려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노란색은 학생들의 독해력을 키우면 풀 수 있음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중하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조금 낮은 이유는 단어예요. 지금 외우는 단어들이 조금 쉽거나 수능 어휘가 아닐 경우에는 독해력에서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12월 학기부터 수능 어휘도 따로 테스트를 보고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단어 부분이 조금 되어 있는 거고, 뭐 XO는 지금 이제 학생들이 맞은 거 틀린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시작하는 수능 점수가 몇 점이구나, 우리 아이가 시작하는 점수가 몇 점이구나를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어디로 가면 좋겠구나까지도 어머님께서 미리 같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선생님이랑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총 문제가 몇 문제인데 몇 문제 맞았다. 그래서 총 10문제 중에 10문제 맞았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고요. 밑에는 총 문제수의 정답수, 달성도까지 봐주시면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이라는 거는 우리 동네 시험이 아니잖아요. 전국구 단위의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유형을 파악하고 내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중학교에서 전교 몇 등 안에 드는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잡자예요. 그래서
고교 선택의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할 거고, 저희가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다가 단발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상위반 같은 경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중하위반 같은 경우에는 2주이나 3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어머님들과 함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할 때 영어만 보면 사실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하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만고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미리 만나는 고등학교에서 2020년 6월 내년이에요. 12월 학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8월, 10월 중3 학생들도 예비 고1이라는 마음에서 국수형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역시 시험 후에 진단평가서 1대1로 할 거고요. 미리 만나는 고교 선택 테스트이기 때문에 중3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비 고1 고등관으로 넘어갔을 때 조금 더 성장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준비를 시작을 하면 너무 늦거든요. 고등학교 때 할 게 너무 많아요. 내신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생기부도 작성해야 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 선생님한테도 예쁨 받아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수능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은 중3 때 미리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 고1, 이제 예비 중3반 아니고 예비 고1입니다. 마음이 무거우시죠? 언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시고 예비 고1 과정에 저희 개강일은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그 전주에 모든 학생들이 2학기 기말 내신 대비를 끝냅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 내신 대비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새롭게 예비 고1을 하는 거고요. 수업 구성은 앞에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했어요. 중하위권, 중위반 학생들은 중3 기본 문법을 일단 마스터하는 게 목표. 그리고 듣기 만점 받는 게 목표. 그래서 듣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듣기 모의고사를 매주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맞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위권, 하위권은 오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채점을 받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특히 남학생들은 막 이렇게 비비 꼬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너희들 목표는 듣기야. 듣기 만점 받자. 듣기 17문제밖에 안 돼. 20분만 집중하면 돼. 그러면은 해요. 상위권 학생들은 듣기 플러스 실수모라고 해서 독해까지 다 보고요. 70분 동안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시험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적 데이터 역시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반마다 수업 목표가 있습니다. 필수 어휘 1000단어를 읽었고요. 그다음에 듣기 유형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 딱 처음 시험을 봤을 때 지금 HP1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3등급은 받자. 우리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HP2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2등급. 쉽게 생각하면 1.5등급 정도 찍자. 당연히 상위반 학생들은 우리 고등학교 갔을 때 1등급 한번 맞아보자. 실제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시험도 연습이거든요. 연습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럴 때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탄력받고 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앞서서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우리 학생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일 사실 궁금한 게 교재는 어떻게 할 거며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수업을 아무리 잘 받아도 그 밑에 서브로 가는 관리라던가 교재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거나 그러면 어머님께서 더 걱정을 하시니까 일단 관리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건데 단어 테스트. 그래서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원편은요. 실제로 서부학군의 8개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반이어, 동이어까지
보는 학생들도 있고 전체 다 이제 뭐 빈칸 채우기까지 50문항을 다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각 반에 따라서 조금씩 이거는 구분을 줬거든요. 근데 중3이 되면 이제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50문항을 다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통과를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선생님 그리고 테스트룸에서 관리를 이중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단어 테스트 뭐 언제 볼래 이게 아니라 7시 25분이 수업이 시작이면 7시까지 학원에 오는 거예요. 7시까지 무조건 등원을 해서 한 10분 정도 복습하고 같이 공부할 시간 가진 다음에 10분 후부터 다 같이 시험 시작. 그리고 시험지를 딱 제출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답 체크해서 누구누구 제 시험 봐야 됩니다. 누구 통과했습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단어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중하위권은 말씀드린 게 듣기였잖아요. 그래서 듣기 모의고사 이 부분도 수업에서도 계속 체크를 해서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실력이 쌓아갈 수 있게끔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하위권은 단어랑 듣기,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보다 좀 많이 여기에 그리고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수능 어휘라고 해서 실제로 빈출되었던 어휘들을 저희가 이제 제본을 했어요. 그 제본한 것도 같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양이 2학년 때보다는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다 들어갈 거고요. 교재 라인을 보면 교재 라인은 일단 개념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예비 고1이야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야 라고 해도 문법 잡아야 되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내신 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문법은 개념서로 넣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수능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매주 진행하는 실전 모의고사 책까지 들어가요. 굉장히 빡세지는 거예요. 아마 12월 16일, 17일 날 학생들이 시작을 해서 1월까지는 엄마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 과제도 많고 테스트도 빡세고 너무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그때마다 잘한다. 잘한다. 네가 커가는 거야.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또 학생들 힘이 나서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내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보기 위한 연습이지 중학교 내신이 큰 의미를 가지는 거는 이제 지났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지금 학생들이 내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막상 고등학교랑 중학교는 어떤 부분이 내신이 다른지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을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3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수능 수업이 왜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수업을 직접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모든 학교 내신을 하지 않아요. 안 하는 학교가 있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전략을 완전 바뀌어서 명지 캠퍼스에 학원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긴 고등감만 있고 명지 충암만 합니다. 면지 추감만 하고 원래 가재울도 들어갔다가 그냥 조금 강사 배치랑 이런 게 있어서 증산으로 뺐고요. 원래 영어 시장이 어떠냐면 그 단가 학원 보내시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큰 단가 학원 1타 강사가 내신을 한다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1타가 애들이 100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1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2학년, 1학년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와 이 레벨을 다 나눈다 그러면은 100명 안에는 한 40몇 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걔네들 내신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새끼 강사랑 같이 나눠갖고 이렇게 하는데, 단과학원의 특성상 그렇게 나누기 싫어해요. 비율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짰던 거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토대로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학교만 제대로 뽀개자. 이런 게 전략이어서 소수학교들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시고 다른 데 소개도 시켜드리고 죄송한데 시험 전에 빨리 딴 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아무튼 명지 캠퍼스와 증산 캠퍼스 이렇게 두 개의 관에서 내신을 하는 학교만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면 한 강사가 어떻게 되냐면 많으면 4개, 적으면 2개 학교만 하는 거예요. 내신을. 그런데 인원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예일여고 학생은 1, 2학년 합쳐서 80명이에요, 지금. 그런 애들이 다 와서 내신만 듣는 거예요. 저는 더 내신이 전문화되겠죠. 그 학교 출제 경향을 정말 더 파악을 하게 되고, 인원이 자꾸 더 느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끝나고 나면 이렇게 분석 레포트를 강사마다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다 어느 날 모시 몇 분에 딱 오면은 전체 강사들이 다 모여서 내신 분석 레포트 회의를 한 3시간 반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팁을 구하기도 하고 이 학교 내신이 이렇게 나왔다.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전문성. 자, 그리고 나선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이 영어학원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거든요. 영어 하나만 하는 거고 전문학원이고. 그러나 저희는 전략을 일단은 내신 쪽으로 완전히 바꾸는 바람에 일단은 이렇게 됐고 또 정시가 확대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브 전략이 또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입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유리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0점도 나오고 1등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애들이 워낙에 잘한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원에서 다 만든 거냐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애들이 의미가 있죠. 말도 안 돼 진짜. 38점이었는데 38점이래. 그래서 눈빛도 애가 풀려 있는 애들 있잖아요. 남자애들 막 숨 쉬고 있는데 막 눈이 풀려 있어요. 애가 딱 보면은 밤에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등급이 이렇게 오른 애들이 있어요. 성취감을 보여준 거죠. 근데 저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렇게 시작하면은 저걸 올리는 동안에 이제 다른 게 떨어졌겠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들이 있고요. 미만고 성적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느 국수형을 보면 그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각 고등학교의 추산된 내신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일단은 다 환산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몇 %에 속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어가 82점, 수학이 65점, 영어가 85점을 받은 아이고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예일역으로 가면은 상위 88%니까 국어는 12% 안에 드네요. 1등급이 몇 %인가요? 4%. 2등급은 11%. 그럼 얘는 12%니까 2.1등급, 2등급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학은 지금 82% 그리고 91%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나와서 그걸로 환산 점수를 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거를 몇 번을 봐야 돼요, 몇 번을. 그래서 이제 저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에 3번 이렇게 보고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객관적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요 정도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 성적권에서 어느 고등학교에 가면은 내신이 어느 정도일 거다. 그래서 보시면 자사고는 3, 4등급 나오는데 예일 가면 2에서 2.5등급 나오는 거고 같은 애가 뭐 충암 숭실 가면 이제 막 우등생 되는 거죠. 가재울 면평 가면 막 갑자기 핵 인싸 돼갖고 막 내신 잘 본다며 그 집에 이런데 막 최저는 못 맞추고 이제 막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생활기록부 전략은 지금 말고요. 조금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국회의원에서 이제 발표한 중앙일보 기재된 내용입니다. 생기부 교과 세특이 진짜 중요한데 거기가 구멍이 나 있고 공란인 애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지역구대로 만든 자료예요. 이거 며칠 전에 나온 자료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은평구, 서대문구 45.2%가 수학이 빵꾸가 나 있어요. 아예 세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7.1%가 국어가 그렇고 영어도 45.5%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강서구 구로구. 그러니까 우리가 구로구보다 좀 나은 거예요, 지금. 양천구 뭐야? 양천구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빵꾸가 났지? 얘네가 빵꾸 난 이유는 우리랑 달라요. 정시로 가니까 신경 안 쓰니까 빵꾸 난 거지. 우리랑 뭐 똑같아서 경쟁하는 건 아니고 구로구는 같은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강남구도 왜 이렇게 높은지 이해가시죠? 예, 정시로 다 돌려버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생활기록부가 뭔지 생활못들이 너무 많고 일단 애들이 모르고 어머님들도 복잡하니까 자신 없어 하시고 또 오직 내신 상위권 애들만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 3점 몇 등급, 2점 몇 등급 아예 신경을 안 쓰는데 나중에 올라가려고 하고 나서 2점 마무리를 한다 그랬을 때 서류 안 돼 있어서 굉장히 그 뒷덜미 잡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은 계속 보내시잖아요. 성적이 오를 걸 기대하시고. 근데 기재되는 이 서류들은 계속 뭔가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면 결국 합산해서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 이제 같이 관심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